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우리 결혼의 모든 순간, 모든 기억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날 나는 단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그녀를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을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바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우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결혼 반지의 금속성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반지를 윤희 나는 화강암 조리대 위에 놓으면서 이것은 분노의 표현도 실수로 떨어뜨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무게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 부엌의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우리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된 고요함과 흐트러짐 없는 리듬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 오랫동안 생각해온 결정을 담고 있었다. 이 반지 없이 30일을 보내며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고민할 거야. 내 머릿속에서 생각의 폭풍이 일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각 순간과 공유한 기억들을 빠르게 계산해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말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되었다. 이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 타이밍, 나는 차가운 확신을 느꼈다. 그녀가 최근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던 것, 은밀한 전화 통화들, 그리고 디지털 행동의 변화들, 그녀의 전화기 비밀번호가 바뀐 것,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기울이는 방식 등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예전의 나, 그 이전의 나는 우리의 관계를 구하려는 필사적인 질문과 애원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그 대신 나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의심의 흔적이나 후회의 기미를 찾았다. 내가 찾은 것은 신중하게 짜여진 결단의 가면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내 즉각적인 고통이 없다는 것에 대한 섬세한 실망감이었다. 30일, 나는 되풀이했다. 그 말은 텅 비고 떨떠름하게 들렸다. 내 귀에도. 그 시간 동안 정확히 무엇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지? 그녀는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개인적인 성장, 독립의 필요성, 자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낡은 문구들을 으추으리며 전형적인 회피였다. 진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다.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거의 미세하게나마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는 전화기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석처럼. 나는 그녀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걸 봤고 더 이상 없는 반지의 빈자리에서 회전하는 손톱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느끼며 한때 변함없는 연결의 깊이를 지닌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나와의 시선을 몇 초 이상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당신은 이미 결정을 내린 거군요. 나는 말했다. 그 말은 공중에 떠 있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언이었다. 이건 휴식이 아니에요. 이건 시험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험. 그녀의 신중히 구성된 표정이 흔들렸다. 자신감 있는 겉모습이 깨지며 방어적인 기색이 잠깐 드러났다. 그녀가 숨기려고 했던 진실의 순간적인 흔적이 보였다.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녀는 고집을 부리며 목소리가 약간 커졌다.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냥 멈춰? 내가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녀의 준비된 변명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 대본에 관심 없어. 그 반지 없이 30일을 보내고 싶다면 그냥 보내. 하지만 당신이 지금 위험에 처한 걸 이해하길 바란다. 내 대답은 분명히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며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기대가 배신당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마 눈물을 예상했을 것이다. 아마도 협상, 분명히, 분노, 확실히. 하지만 내 침착함, 내 불안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만든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한 통제를 풀어버렸다.
당신이 자신을 찾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내 시선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었다. 나도 똑같이 할 거다. 하지만 내가 애초에 정지된 상태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 당신이 선택을 탐색할 동안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건 그런 일이 아니다. 그녀는 반박했다. 하지만 그 말은 확신이 없었다. 연습된 확실함은 의심의 떨림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그녀의 왼손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빈 반지 자리는 그녀의 행동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증거였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손가락은 지금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부엌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다이나믹은 미묘하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다. 그녀가 시작한 조작된 개입, 그녀가 정교하게 준비한 권력 게임은 내 계산된 반응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카운터 무브였다. 아마도 우리 관계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불확실해 보였다. 마치 그녀가 상황을 깊이 오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내 반응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나는 문을 세게 닫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가 기대한 대로 연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홈 오피스로 걸어갔다. 내 피난처가 된 방, 내가 다가오는 폭풍에서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두꺼운 오크문을 통해 나는 그녀가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그날 밤 나는 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행동은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다.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다. 그녀가 갑자기 만들어낸 공허함을 채우려는 절박한 필요도 아니었다. 내 행동은 이성에 의해 인도되었다. 전략적인 정밀함,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단순한 말을 거부한 남자의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한 남자. 그녀는 반지 없이 30일을 원했다. 나는 내 삶에서 그녀를 제거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30초를 주었다. 체스의 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게임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나는 그녀의 보드 위에 또 다른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졸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게임 자체를 바꾸려 했다. 아침이 왔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내게는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미 다음 움직임을 결정한 사람의 고요한 결단이었다. 이미 행동 계획을 세운 사람처럼 나는 그녀가 일 준비를 하는 모습을 평소와 다르게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세세한 변화들이 내게 크게 다가왔다. 화장에 쏟은 시간, 특별한 날을 위해 남겨두었던 드레스를 고르는 신중한 선택, 계산된 정밀함으로 그녀의 향수를 뿌리는 모습, 각각의 제스처, 각각의 선택은 신호였다. 한 신호, 그녀는 연습된 애정으로 나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 연습된 친밀감, 그러나 공허했다. 진정한 감정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몇 시간 동안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고통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않은 게 아니었다. 계획하고 있었다.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 드라이브웨이를 지나가자마자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이건 질투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려는 절박한 시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체계적인 과정이었다. 바로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한 남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논리로 이끌어낸 과정이었다. 명확함과 결정을 요구하는 과정. 그녀의 노트북 비밀번호, 우리의 기념일, 그녀가 항상 감성적으로 여겼던 디테일, 몇 초 만에 풀 수 있었다. 감성은 나는 실망감을 느끼며 깨달았다. 그녀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내가 찾던 증거는 몇 분 만에 나타났다. 차가운, 빛나는 화면 위에 드러났다. 그녀와 직장의 동료 간의 메시지들. 명확한 로맨틱함은 없었지만 노골적인 성적인 내용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건 하나의 내밀한 친밀감의 흐름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맴도는 미묘한 춤, 서로를 시험하는 과정. 적당한 때가 오면 복잡한 상황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구들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비밀리에 만남을 가지며 훔친 순간들을 그린 생생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나를 포함하지 않은 미래를 그리며
그녀가 생각하는 미래를, 그 30일. 나는 이제 확신에 찬 혐오감을 느끼며 이해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찾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나를 안전망으로 두고서 그녀의 다른 계획이 실현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한 피난처. 나는 체계적으로 스크린샷을 찍었다. 각각은 그녀의 배신에 대한 디지털 사진이었다. 각각은 내가 세심하게 조립하고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내게 보냈다. 증거의 안전한 저장소로.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내 침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음은 재정 준비였다. 우리 삶을 분리하는 냉정하고 단호한 현실. 나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우리의 계좌를 분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 조치는 해방감을 주면서도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복잡한 이혼에서 자산을 보호하는데 전문적인 예리하고 실용적인 변호사였다. 그리고 즉시 상담을 예약했다. 문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는 우리 미팅 중에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은행 명세서, 부동산 계약서, 공유 자산에 대한 내 기여를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타임라인을 확립할 수 있는 모든 것. 다음 3시간 동안 나는 파일을 샅샅이 뒤지고 문서를 정리하고 우리의 공동 생활에 대한 내 재정적 기여의 포괄적인 기록을 만들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불륜에 대해 그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보호에 관한 일이었다. 내가 만든 삶을 보호하는 일, 내가 그린 미래를 지키는 일, 그녀의 속임수에 의해 휘말리지 않도록 단 한 번도 감정이 전략을 압도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눈물이나 분노의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비즈니스 거래였다.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식당에서의 와인 향기가 옷에 묻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즐거운 저녁을 보낸 사람처럼 그 빛나는 표정이 그녀에게 드리워져 있었다. 다른 사람의 관심 속에서 따뜻함을 느낀 사람처럼 나는 그녀에게 신중한 따뜻함으로 인사했다. 내가 이제 가진 지식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내가 세운 정교한 계획들이 이제 시작된 것을 감추며 오늘 어땠어? 나는 물었다. 내 목소리는 중립적이었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반지 손가락을 살짝 확인하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마치 그녀의 새로 얻은 자유를 스스로 상기시키는 것처럼 이제 그녀를 정의하는 빈자리가. 바빴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 거짓말은 거의 연습된 것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회의랑 서류 작업만 했어. 보통의 일상. 그럼 너는? 그녀가 마침내 내게 관심을 돌리며 물었다. 생산적이었어.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주 생산적이었어. 저녁 식사 중 그녀는 다시 그 30일대에 이야기했다. 그녀가 우리 일시적인 상황에 대해 몇몇 가까운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 전술을 즉시 알아챘다. 수위를 시험하는 전술, 내 반응을 살펴보는 것, 그녀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그들은 뭐라고 했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비틀게 만든 눈 맞춤을 유지하면서 이해했대.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밝았다. 그들은 때때로 재평가하는 게 건강하다고 했어. 한 걸음 물러서서 관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럼 내 동료는? 내가 물었다. 대화 중에 그 질문을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넣었다. 늦게까지 일했던 그 사람과도 얘기했어? 그녀의 눈에 잠깐의 공포가 스쳤다.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미세했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갔다. 하지만 그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었다. 왜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녀는 반박했다. 목소리는 방어적인 어조로. 연습된 무관심 속에 불안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 나는 대답했다. 의도적으로 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우리 사이의 침묵을 길게 늘어지게 했다. 말하지 않은 비난으로 무겁게 우리의 사적인 일이 누가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우리 결혼의 친밀한 세부 사항이 누구에게 공개되어 있는지.
그녀는 직업적인 경계에 대한 복잡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의 일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내가 항상 그녀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오해했다고, 내가 질투와 소유욕이 강하다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점점 더 흥분한 그녀의 몸짓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상호작용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방식, 그녀의 신중하게 만들어진 외면을 배신하는 불안한 에너지. 저녁 식사 후 나는 다시 내 홈오피스로 물러갔다. 그녀를 혼자 두고 생각에 잠기게 했다. 내 비범한 차분함 앞에서 불안한 현실을 직면하게 했다. 벽 너머로 나는 그녀가 방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 자신이 만든 함정에 갇힌 사람의 불안한 에너지. 그 후 익숙한 소리에 또 다른 낮은 목소리의 전화가 들려왔다. 비밀과 거짓말에 대한 긴급한 속삭임. 체스 게임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역할은 미묘하게 반전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대담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새롭게 얻은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나는 조용히 내 말을 배치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것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체크메이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30일 실험이 시작된 지 일주일. 우리 사이의 역학관계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내 계속된 침착함, 내 변함없는 거리감, 그것은 분명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애원할 거라고 예상했다. 감정적인 폭발, 나를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 하지만 대신 그녀는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남자를 마주했다. 그녀의 감정적 거리를 차갑고 전략적인 정밀함으로 반영한 남자. 상처 입은 연인의 역할을 거부한 남자. 너 최근에 달라졌어. 최근에 달라졌어. 그녀는 아침 식사 중에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탐색적이고 캐묻듯이 새로 생긴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의 마치 우리 합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나는 커피에서 눈을 떼며 내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나는 단지 내 선택을 하고 있을 뿐. 이것은 그녀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마에 약간의 주름이 생기고 입술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움켜쥐어졌다. 그녀는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조작했다. 이 30일 실험을,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예상했다. 내가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동료와의 옵션을 탐색할 거라고. 나를 줄로 묶어놓고 내가 그녀의 규칙에 따르지 않자. 내 조용한 반항은 그녀가 정성스럽게 짠 내러티브를 방해했다.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통제를 풀어버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반지를 빼고 나서 처음으로 신체적 친밀감을 시작했다. 나는 즉시 그 전술을 알아챘다. 통제력을 재확립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섹스, 나에 대한 그녀의 지배력을 시험하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한때 나누었던 유대감을 서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나는 공손히 거절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30일 동안 재평가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말했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존중을 유지하면서 신호를 섞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유혹의 매력이 갑자기 분노로 바뀌었다. 그럼 지금 날 벌주는 거야? 전혀.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합리적이었다. 그냥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존중하는 거예요. 물론 규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 질문은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말하지 않은 비난으로 무겁게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순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행동에 내재된 위선. 그녀는 대답 없이 물러났다. 내가 그녀의 방식으로 감정적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 거절에 분명히 좌절감을 느끼며 다음날 아침, 나는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부엌 조리대 위에 핸드폰을 잠금 해제한 채로 두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나를 조종하려는 서투른 시도. 내가 찾게끔 만들어 놓은 화면에는 여자친구들과의 무난한 대화가 시원하게 열려 있었다. 마치 그녀의 충실함을 증명하려는 듯. 내가 가질지도 모를 의심을 없애기 위해. 그 투명한 조작, 그것의 대담함은 거의 모욕적이었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폭신한 흰 수건에 몸을 감고 그녀는 문틀에서 나를 지켜봤다. 날카로운 시선, 기대에 찬 표정.
분명히 내가 그녀의 전화기를 뒤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질투의 불꽃을 발견하여 그녀의 통제를 다시 한번 확립하려는 것처럼. 대신 나는 계속해서 아침을 준비했다. 내 움직임은 신중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 장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내 핸드폰이 조리대 위에 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잠그는 게 좋을 것 같아. 누가 내 개인적인 대화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실패한 시도 후 그녀의 전략은 다시 바뀌었다. 그녀는 대화 중에 동료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서 점심회의와 퇴근 후 술자리에 대해 거의 무심한 듯 설명했다. 전형적인 삼각관계, 계산된 질투심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잃어가던 우위를 되찾으려 했다. 그는 관계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저녁 식사 중에 내게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 반응을 찾고 있었다. 헌신과 개인적인 자유에 대해 매우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정말 개방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좋은 일이야.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는 비슷한 대화를 변호사와 나누고 있어.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멈췄다. 입으로 가는 중간에서 정지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며 얼굴이 창백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사이의 권력 다이나믹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균형이 내 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었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그녀의 눈에 계산을 대체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차분한 외면이 체계적인 준비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세운 계획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적 반격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내 감정을 자극하려는 절박한 호소였다. 취약함을 가장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관계 초기의 추억들, 함께 꾸었던 꿈들, 우리가 했던 약속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다. 위로는 하지 않았다. 내가 세운 감정적 경계를 유지하며 그녀의 조작적인 눈물 속에 끌려들지 않으려 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든 독백을 마쳤을 때 나는 간단히 잘 자라고 말하고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자신이 만든 불안한 침묵 속에 그녀를 남겨두며 벽 너머로 나는 그녀가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 그 뒤로 급히 문자 메시지를 타닥타닥 치는 소리가 들렸다. 상황을 되살리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시도, 그녀의 전략집은 효과적인 방법을 다 써버린 상태였다. 각각의 실패한 조작, 각각의 절박한 통제 회복 시도, 그녀의 30일짜리 가식이 드러날 뿐이었다. 자기중심적인 그녀의 행동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반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손가락에 있던 게 아니라 욕실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다. 내가 분명히 알아차리도록 두드러지게 놓여 있었다. 조용한 제안이었다. 내가 그것에 대해 언급할지, 그것의 귀환을 인정할지, 그녀의 겉보기에 항복을 축하할지 보는 미묘한 테스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침묵은 무기였다. 그녀의 통제를 더 침식시키는 것이다. 나는 게임의 끝을 준비했다. 그녀가 아직도 예상하지 못한 체크메이트. 그녀의 30일 실험을 갑작스럽고 결정적으로 끝낼 정교하게 짜여진 결말. 30일 실험이 시작된 지 2주 후 우리는 공통의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했다. 그녀가 의심스러운 열정으로 준비한 모임. 나는 그녀를 오래 알아왔기에 그 징후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녀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때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저녁이 나는 깨달았다. 단지 사교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피해 통제였다. 공공의 인식을 관리하는 것. 단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결혼 생활을 그려내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우리 마지막 기념일에 그녀가 선물한 시계를 선택하며 계산된 디테일이었다. 그녀가 놓치지 않을 미묘한 메시지였다. 내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고 침착한 모습으로 그녀는 놀랐다. 그녀는 무시당할 것을 예상했다. 자신의 처지를 동정받을 수 있는 흐트러진 모습,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남자의 세심한 외모가 아닌 그녀가 선택한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다. 모습이 중요한 그런 곳이었다. 명성이 신중하게 쌓여지고 강하게 보호되는 곳. 우리 친구들은 어색한 따뜻함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관계 문제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지만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상황을 방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내가 앉을 때 말했다. 그 말은 공중에 떠 있었다. 말하지 않은 질문으로 가득 찬 그 말. 두 분이 어떤 흥미로운 변화들을 겪고 있다는 것 같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완벽하게 침착함을 유지했다. 차분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관계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일정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 저녁 내내 그녀는 우리 청중을 위한 연기를 했다. 정교하게 짜여진 결혼 생활에 대한 애정의 공연. 내 농담에 지나치게 크게 웃으며 내 팔을 건드렸다. 우리 관계의 초기 시절을 선택적인 향수로 회상하며 최근의 배신은 편리하게 생략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 때마다 눈에 띄게 반지가 없는 손가락을 드러냈다. 그녀의 독립성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 나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미묘한 비방들이었다. 나를 사랑 없는 방치된 남편으로 묘사하려는 시도. 그녀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남자. 그는 요즘 일이 너무 바빠. 그녀는 연습된 걱정의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 속에 거짓 동정이 섞여 있었다. 가끔은 내가 거기에 있는지조차 알까봐. 긴 근무 시간과 끊임없는 압박. 그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친구들은 불편하게 움직였다. 서로의 눈빛을 교차하며 이 은밀한 공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의도적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녀가 만든 그 함정에 끌려가지 않으려 했다. 관계를 유지하는 감정적 노동은 종종 한 사람에게만 떨어진다. 그녀는 계속했다. 주제를 풀어가며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가끔은 그게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할 공간이 필요하다. 희생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반격을 시작하는 대신,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암시하는 알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표정. 관점은 중요하다.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중했다. 관점에 대해 말하자면 지난주에 내가 받은 승진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야겠다. 그 긴 시간이 드디어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자신감 있는 가면이 살짝 금이 갔다. 나는 승진에 대해 그녀에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 사실 승진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작은 거짓말이 나는 알고 있었다.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든 내러티브를 방해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승진. 그녀는 물었다. 목소리는 긴장되었고 분명히 균형을 잃은 듯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 시선은 친구들을 가로질러 흘러갔다. 오늘은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다. 인생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날. 저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역학관계는 또다시 바뀌었다. 그녀의 점점 더 절박해진 시도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고, 그녀의 이 점을 다시 가져가려는 시도는 내 차분한 정밀함과 변함없는 침착함에 부딪혔다. 그녀가 반응을 유도하려 할 때마다 나는 능숙하게 대화를 전환했다. 그녀의 미끼에 끌려들지 않고 그녀가 원했던 작은 다툼에 참여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가면은 결국 금이 갔다. 정성스럽게 만든 침착함은 무너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분노와 좌절이 드러났다. 그 승진에 대해 뭐였어? 그녀는 물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난의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승진은 없다. 왜 그걸 말한 거야? 감정적 노동과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 뭐였지? 나는 반박했다. 내 목소리는 평범하지만 단호했다. 내 시선은 앞으로 향한 도로에 고정되었다. 나는 비슷한 꾸며낸 이야기가 떠오르는 듯했다. 동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이야기. 그녀는 폭발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내러티브를 비틀고 자신을 내 잔인함의 희생자로 묘사했다. 마치 그녀의 공개적인 약화가 단지 순수한 대화였던 것처럼 나는 그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가 분노를 표출할 때까지, 지금 그녀의 행동을 이끄는 절박함을 드러낼 때까지. 그녀가 마침내 말을 멈추고 나서 나는 말했다. 어제 당신 동료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 눈은 도로를 응시한 채로, 내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차 안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귀를 막을 정도로 무거웠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지나가는 리듬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바뀌었다. 얕고 급해졌다. 공기는 말하지 않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뭘 원했어? 그녀는 마침내 물었다.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높고 강제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듯했다. 정보를 비교하려고 나는 대답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결국 우리는 둘 다 어떤 흥미로운 패턴을 알아챘어요. 놀랄 만큼 비슷한 대화들, 또 다른 거짓말. 하지만 완벽하게 목표를 맞춘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손은 입에 닿았다. 충격을 삼키려는 헛된 시도였다. 그녀의 무릎 위에 있던 전화기는 갑자기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손가락은 급히 화면을 쳤다. 당황한 움직임 속에 패닉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녀가 내 쪽을 몰래 쳐다보는 눈빛이 보였다. 그에게 경고하지 마.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평평했다. 어떤 억양도 없이 우리는 이미 꽤 철저한 대화를 나눴다. 아주 계몽적인 교환이었지. 그렇지 않나? 우리는 남은 거리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말하지 않은 비난과 배신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욕실로 들어갔고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문을 통해 그녀의 급박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내가 듣기를 원치 않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묵직한 리듬이 느껴졌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조작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나는 차분히 내 재킷을 걸었다. 다가오는 대면의 무게가 내 어깨에 얹어졌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피해를 통제하려는 행동을 시도했다. 연습된 취약함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정해진 시간에 맞춘 눈물이 가득했다.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간청하는 듯했다. 각 단어는 최대한의 영향을 주기 위해 신중하게 측정되었다. 나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전적으로 동의해.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사실 우리는 그 대화를 제대로 나누기 위해 준비했다. 무슨 말이야?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정성스레 만든 취약함은 피로감의 섬광으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가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오는 탈진의 흔적이 보였다. 몇 명을 초대했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다.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대화의 명확성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우리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이제 그녀는 이 연극을 지휘하고 있지 않다는 깨달음이 떠올랐다. 그녀가 구상한 정교하게 만든 시나리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그 30일 실험은 그녀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예상치 못한 관객들 앞에서 다음 날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전개되었다. 그녀는 일하는 동안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나는 필요한 준비를 했다. 우리 집을 무언의 원한이 가득한 전장이 아닌 일종의 법정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과도한 드라마 없이 그러나 계산된 목적을 가지고 나는 4명만 초대했다. 그녀의 부모님,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동료의 아내. 우리가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어느 편을 들거나 그녀의 조작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그녀가 이룰 수 없는 사람들, 그녀가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밖에 낯선 차들이 주차된 것을 보고
잠깐의 혼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모임을 보았을 때 그 혼란은 빠르게 명백한 공포로 변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요구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 밑에 숨어 있는 두려움을 배신했다. 당신이 원했던 대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시선은 확고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결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여동생이 먼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너를 걱정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우리 둘 모두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너희 둘 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그녀의 아버지가 전통적인 가치를 지닌 남자. 항상 그들의 가족에 나를 열린 마음으로 맞아들였던 남자. 그는 우리 사이를 보며 명백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혼란과 불승인으로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당신의 남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녀는 나에게 독한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상황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그녀는 가족을 향해 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일부의 연습된 침착함을 되찾았다. 이건 완전히 부적절해요. 그녀는 주장했다.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들은 사적인 것이에요. 가족 문제죠. 그 30일 결혼 휴식에 대해서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 목소리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세운 부정을 가로막았다. 이미 친구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서로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녀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숨을 들이켰다. 그 소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갑작스럽게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이 세부 사항을 그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녀의 행동을 설명할 기회를 주었고, 그녀의 진실 버전을 제시할 기회를 주었다. 그 기회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녀의 내러티브를 정교하게 세운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결혼의 행복을 유지해온 가면은 수리 불가능하게 부서졌다. 그들을 이 일에 끌어들일 권리는 없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목소리는 낮고 독이 올랐다. 이건 신뢰의 배신이에요. 사실 여기 있을 자격은 우리 모두가 얻었다고 생각해. 모퉁이에서 들려온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공유된 경험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 아내가 앞으로 나갔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배신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제 남편 앤디와 저는 최근에 놀랄 만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간이 필요하고 자신을 찾겠다는 식의 막연한 발언들로 가득한 대화들. 내 아내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창백하고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그녀의 불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든 현실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녀가 이후에 내러티브를 통제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었다. 사랑 없는 남편의 희생자로 자신을 묘사하려는 시도를 말이다. 어쩌면 설명하고 싶겠죠? 나는 제안했다. 내 목소리는 합리적이고 통제된 목소리였다. 왜 우리 결혼이 30일 평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는지. 자기 발견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된 시험적 별거. 나는 잠시 멈췄다. 질문을 공중에 떠있게 두었다. 침묵은 그녀의 배신의 무게를 더욱 강조했다.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시선이 그녀의 충격을 받은 가족들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당신의 동료 아내가 왜 당신과의 메시지에서 각자의 결혼에 얼마나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깊은 연결을 원하며 더 충족된 관계를 갈망한다고 말하는 걸 찾았는지 설명할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그 호텔에서 만날 계획을 세우며 끝난다는 걸. 내 시선은 충격을 받은 그녀의 가족을 가로지르며 흘렀다. 당신의 동료 아내가 왜 당신과의 메시지에서 각자의 결혼에 얼마나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깊은 연결을 원하며 더 충족된 관계를 갈망한다고 말하는 걸 찾았는지 설명할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그 호텔에서 만날 계획을 세우며 끝난다는 걸.
그 대화를 직접 이어가자고 말했던 그 호텔에서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하셨죠. 그 후에 이어진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산산조각 난 환상과 깨진 맹세의 무게로 무겁게 그녀의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졌다. 실망감은 차갑고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수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여동생은 물러섰다. 마치 펼쳐지는 폭로에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듯. 자신이 아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 메시지들은 맥락을 벗어난 것이다. 내 아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습된 변명이 절박한 피해 통제 시도로 대체되었다. 당신은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그는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는 다르다고. 그 호텔에서 만나서 그 이해를 더 깊게 탐구하려 했던 거죠. 그쪽이 정말 더 나은지 확인하려고. 나는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걸 허락하지 않으며 각각의 질문마다 고른 단어마다 나는 인쇄된 스크린샷을 꺼냈다. 내 고발을 뒷받침하는 실체적인 증거였다. 나는 그것들을 그녀에게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에게 건넸다. 그들이 그녀의 속임수의 전모를 완전히 이해하게끔 했다.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가장 명확한 세부사항도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분했다. 남아있는 의심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 이건 사생활 침해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부정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며 통제를 되찾으려는 시도였다. 당신은 이럴 권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녀의 동료 아내가 조용히 반박했다. 목소리에는 지친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이건 배신의 대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당신이 했던 약속,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우선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후 그녀가 예상했을 감정적인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분명히 방어할 준비를 했을 연극적 행동과 비난은 없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소리 지르는 대결에 끌려가지 않았다. 모욕을 퍼붓거나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사실을 밝혔다. 그녀의 속임수의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며 30일의 휴식. 나는 설명했다. 그것은 그녀와 동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증가와 일치했다. 비밀스러운 메시지들, 늦은 밤 전화 통화들, 내가 발견한 호텔 영수증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한 거짓말들, 자기 발견을 추구하는 여성이라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 그녀의 가족은 경악에 찬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 불신, 그리고 깊은 배신감을 반영하고 있었다. 내가 끝내자 그 후의 침묵은 무겁고 절대적이었다. 나는 그것을 깨뜨리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법적 크기의 봉투를 건넸다. 이것은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서류입니다. 나는 설명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다. 내 부부는 이미 서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자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삶에 대한 인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여한 것들. 그녀의 통제를 되찾으려는 시도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침착함은 순간마다 무너져갔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며 그녀는 일련의 비난을 쏟아냈다. 자신의 행동을 내 탓으로 돌리며 내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다고 주장하며 내가 그녀를 다른 곳에서 관계를 찾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내가 우리의 결혼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녀의 각 시도마다 그녀의 가족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들의 얼굴은 실망감으로 굳어졌다. 동료의 아내는 무감각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아내의 행동에 대한 침묵의 비난이었다. 당신이 정리할 시간을 가질 때까지 나는 내 동생 집에 있을 거야. 나는 계속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그녀가 도착할 때 눈치채지 못한 채 문 옆에 놓인 가방을 드러내며 이건 내 떠남을 상징하는 실체적인 표시다. 나는 이미 이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당신은 집에 대해 무엇을 할지 결정할 30일이 있다. 그 후에는 우리의 변호사를 통해 처리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즉시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고통스러운 장을 끝내기 위해 문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내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나를 잡았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조작은 결국 버려졌고 대신 원초적이고 여과되지 않은 공포가 드러났다. 당신은 이렇게 5년을 그냥 버릴 수 없어요. 그녀는 애원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조절된 목소리는 절박한 외침으로 대체되었다. 5년의 기억들, 함께한 경험들, 함께한 삶, 그걸 그냥 지울 수는 없어요. 나는 내 팔에 얹힌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절박한 강도로 나를 움켜잡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자신이 잃은 것의 크기를 깨닫는 순간에 혼합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반지 손가락을 보았다. 여전히 눈에 띄게 비어 있었다. 그녀의 선택을 상기시키는 냉혹한 리마인드였다. 그 후 나는 그녀의 눈을 평온한 최종성으로 마주쳤다. 내 목소리는 분노나 비난 없이 차분했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대답했다. 그 말은 공중에 떠 있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판단이었다. 너가 그렇게 했다. 30일 전 6개월은 단지 계절을 바꾼 것만이 아니었다. 내 형의 예비방은 처음엔 임시 피난처로 의도되었으나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3주 만에 나는 내 아파트를 구했다. 새로운 독립을 반영하는 공간이었다. 내 사무실과 더 가까우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에서 더 멀어진 곳이었다. 이혼 절차는 내 변호사의 냉정한 효율성과 그녀 변호사의 예측 가능한 저항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녀의 지연 전략은 우리가 결혼 생활 동안 사용했던 조작의 거울이었다. 내 예상대로 그녀의 나에게 다가오는 시도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다. 감정적 조작에 3가지 막이 있었다. 첫 번째는 분노였다. 독설이 담긴 문자와 독이 옳은 음성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에 대해, 그녀의 삶을 파괴한 것에 대해, 내가 차갑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중 어떤 것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 변호사에게 모든 소통을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이어주는 완충 역할을 하도록. 두 번째 단계는 제 시간에 도달했다. 협상. 그녀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공통의 친구들이 대화를 원한다는 그녀의 간청을 전달했다. 그녀의 행동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의 친구는 손으로 쓴 편지를 전달했다. 변화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실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그리고 감정적 거리를 인정하는 정교하게 표현된 고백. 하지만 육체적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고백은 없었다. 나는 그것을 한 번 읽었다. 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내 변호사에게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의 조작적인 패턴을 증명하는 증거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녀의 증거로. 답변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 동료는 거의 즉시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우리가 그녀의 가족 앞에서 대면한 후 알고 보니 그의 아내도 내 길을 선택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결정적인 행동을, 길고 끌어지는 싸움 대신 깨끗한 결별을. 그녀는 더 이상 안전망이 없었다. 그녀의 동지, 거짓말의 파트너, 내가 곧 이혼할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결과들. 그녀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축소되었고 친구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다. 그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녀의 가족, 특히 아버지는 냉담함을 유지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리두기가 반복적으로 그녀가 상호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언급되었다. 동정을 끌어내려는 미묘한 시도였다. 그녀가 만들어 놓은 정교한 이미지는, 완벽한 결혼 생활의 가면은 하나씩 풀리고 있었다. 그 밑에 숨겨진 결함이 드러나고 있었다. 직업적인 성공이 내 초점이 되었다. 나는 이전에 깨진 관계에 낭비했던 에너지를 직업적인 발전에 집중했다.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 일에 몰두하며 그 운명의 저녁에 내가 만들어낸 승진은 그녀의 내러티브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3달 후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것은 단지 재정적인 이익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헌신과 전략적 사고로 얻은 인정도 함께 왔다. 그리고 새로운 명확한 시각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달라졌네요. 내 상사는 승진회의 중에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려 깊었다. 더 집중적이고, 더 결단력 있고, 더 존재감이 있어.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작은,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띤 채, 명확함은 관점을 선명하게 한다. 나는 대답했다. 그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 개인적인 변화는 단지 직업적인 발전을 넘어섰다. 나는 철저한 운동 루틴을 만들었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내가 소홀히 했던 신체적 강함과 훈련을 재발견하면서 나는 멀어진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했다. 충성심과 동지애를 기르며 심지어 가벼운 만남을 시작했다. 정직하고 솔직한 여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겼다. 서로 존중하고 열린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여성들. 모두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남자의 의도적인 목표 아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곳은 차가운, 개인적이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였다. 자산 분배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우리 결혼의 공식적인 종료를 위해 그녀는 살이 빠져 있었다. 내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빠진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정교하게 세운 계획이 무너져 내린 누군가의 텅 빈 모습처럼 그녀는 떠도는 듯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다. 디자이너 의상과 정교하게 바른 화장도 그녀의 눈에 비친 패배를 숨길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에 스며든 체념. 너 괜찮아 보여. 그녀는 진행 중 휴식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거의 6달 만에 나에게 직접 한 첫 번째 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취약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한때 나누었던 친밀감을 상기시키려는 미묘한 시도였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친절하지 않았다. 어떤 대화도 과거를 다시 쓰려는 시도도 닫아버리며 그녀가 나를 되찾으려는 마지막 시도, 그녀의 선택의 결과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이혼이 최종 확정된 지 2주 후에 찾아왔다. 그녀는 예고 없이 내 아파트에 나타났다. 내 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내가 이미 떠난 삶에서 나온 유령 같았다. 그녀는 반지를 끼고 있었다. 몇 달 전에 그렇게 무심하게 버린 그 반지. 그 차가운 금속의 반짝임은 그녀의 배신을 날카롭게 상기시켰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춘 눈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다. 너 없이 지낸 하루하루가 충분한 처벌이었어요. 나는 변했어요. 이제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요.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요. 나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내 반응을 살피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내 표정에 따라 그녀의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약점도, 어떤 취약한 흔적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그 연기는 완벽했다. 취약함과 존엄을 정교하게 혼합한 연기였다. 회개와 우리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역사에 대한 미묘한 호소였다. 와줘서 고마워. 나는 그녀가 준비한 말을 마친 후 마침내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대화는 5달 늦었어요. 화해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어졌다. 분노가 스며들었다. 그것은 가장된 후회의 자리를 대신했다. 우리 함께한 5년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추억들,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 그때는 모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30일 동안 내 반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고쳤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웠다. 내 선택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맹세를 배신하기 위해, 그래서 나는 나를 보호하려 싸웠습니다. 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다. 취약함은 나타났던 순간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상처 입은 연인의 모습은 분노의 불씨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행동에서 나타난 많은 자격지심의 흔적이 엿보였다. 당신은 이 결정을 후회할 겁니다. 그녀는 혀를 내밀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독이 섞여 있었다. 누구도 당신을 나처럼 알지 못할 거예요. 누구도 나처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대화 중 처음으로 내 눈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조용한 자신감의 미소였다.
자기 확신의 미소였다.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 말은 공중에 떠 있었다. 최종적이고 결단력 있는 작별 인사였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닫았다. 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 장의 장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소리였다. 고통스러운 이야기의 확정적인 끝이었다. 드라마는 없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의 간청도 없었다. 그냥 삶을 재건한 남자의 조용한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한 남자. 그리고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존경을 거부하는 남자. 문을 통해 나는 그녀의 마지막 조작 시도를 들었다. 그녀의 울음소리, 듣기 좋게 고통스러웠던 소리,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소리,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소리. 그 소리는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자 멈췄다. 물러나는 발걸음 소리로 대체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가벼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던 여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녀는 내가 삶의 먼지가 가라앉은 후 만난 사람이었다. 내 삶을 다시 재정리하기 시작한 이후에 만난 사람. 아직은 진지하지 않지만 상호 존중, 정직, 그리고 열린 대화의 기초 위에서 쌓아진 관계였다. 내가 대답할 때 깊은 평화감이 내게 밀려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 전 아내를 내 삶에서 빼내는데 30초가 걸린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새로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그녀의 조작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녀의 배신에서 자유로워졌다. 내가 항상 되어야 했던 남자가 될 수 있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경을 거부하지 않는 남자. 이 이야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에 빠져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느낀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과 존중은 타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